도움받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고맙게 느껴졌다. 나는 여전히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마음은 안정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일로써 여태까지 몰랐던 마음의 위로를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점점 원래대로 회복되자 되도록 질서 있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총을 들고 날마다 조금씩 돌아다녔습니다. 몸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해져 있었습니다. 병의 경험으로 해서 비를 맞으며 돌아다니는 것이 몸에는 제일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섬에 있은 지도 어느덧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구조받을 희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섬에는 그때까지 나 외에는 사람이 온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살림살이가 충분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섬을 돌아다니며 잘 조사해보고 싶어졌습니다. 7월 15일 섬 탐험에 착수했다. 우선 맨 먼저 뗏목을 댈 수 있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했다. 2마일가량 상류로 올라가니 거기부터는 바다의 밀물은 올라오지 않고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비 오는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많이 줄어 있었다. 이 강을 따라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풀밭에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온갖 식물이 자라고 있었다. 여기와 같은 땅과 기후 아래 살고 있는 인디언이 그 뿌리로 빵을 만드는 카사바 나무가 혹시 있을까 하여 찾아보았으나 눈에 띄지 않았다. 사방에 갈대 같은 것이 우거져 있었다. 사탕수수도 있었으나 야생이어서 별로 쓸데가 없을 것 같았다. 이것으로 만족하기로 하고 그런 식물들을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돌아왔다. 다음 날 나는 전날과 같은 길을 더 깊숙이 들어갔다. 냇물도 풀밭도 거의 없어지고 나무들이 우거진 곳이 나왔다. 갖가지 과일이, 땅에는 멜론이, 나무에는 포도가 가득 열려 있었다. 나는 펄쩍 뛰면서 기뻐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해안에서 포도를 먹고 죽은 영국인 노예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고 조심해서 조금 먹어보기로 했다. 조금도 해롭지 않고 아주 맛이 좋았다. 햇볕에 말려 건포도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한 무더기 따놓기로 했다. 그날 밤 섬에 와서 처음으로 집에 가지 않고 밖에서 자기로 했다. 나는 큰 나무에 기어 올라가 잘 잤다. 이튿날 아침은 이 골짜기 속을 탐험했다. 4마일쯤 가니까 서쪽으로 비스듬히 비탈진 벌판이 나왔다. 가까운 언덕에서 작은 냇물이 동쪽으로 흘러 그 근방 일대는 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마치 아름다운 정원 같았다. 이것은 모두 내 것이다. 나는 여기의 왕이다 라고 생각하니 여간 기쁘지 않았다. 사방을 둘러보았다. 야생 코코아 나무와 오렌지, 레몬 등의 나무가 꽉 차 있었다. 파란 레몬 열매는 맛이 좋았다. 나중에 그 즙을 물에 타서 먹었더니 상쾌하기 이를 데 없는 음료수가 되었다. 곧 닥쳐올 장마철에 대비해 이런 과일들을 저장해 두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포도와 레몬 따위를 그 자리에 듬뿍 따두었다. 나중에 다시 집에서 부대를 가져와서 운반할 생각으로 그때는 조금씩만 가지고 왔다. 3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이제는 텐트와 굴이 내 집인 것이다. 가지고 온 과일 중 포도는 터지고 찌부러져 못 쓰게 되었으나 멜론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다음 날 19일에는 작은 부대 2개를 가지고 따둔 과일을 가지러 갔다. 그런데 포도를 쌓아두었던 자리에 가보았더니 포도가 사방에 마구 흩어져 있고 짓밟히고 먹어치워져 있는 것이었다. 나는 놀랐다. 무언가 근방에 있는 짐승의 한 짓임에 틀림없었으나 무엇인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포도는 운반하면 찌부러지고 쌓아두면 짐승이 먹으니까 나무에 걸어 햇볕에 말리기로 했다. 레몬은 가질 수 있는 대로 다 가지고 왔다. 아름답고 과일이 많은 정말로 좋은 골짜기였다. 나는 집을 옮기고 싶어졌다. 그러나 지금 자리는 바다에 가까워서 만약 다른 사람이 나처럼 표류해온다면 금방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믿을 수 없으나 섬 중앙의 언덕이나 숲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구조받을 희망은 영 없어지고 만다. 집을 옮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는 계곡이 마음에 들어 7월의 나머지 대부분을 거의 거기에서 살았다. 해안의 집과는 따로 거기에 작은 집을 짓고 튼튼한 이중 울타리를 만들었다. 때로는 이틀밤, 사흘밤을 거기에서 푹 쉬었다. 장마철로 접어들었다. 나는 해안 집에 틀어박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골짜기의 집 역시 돛대천으로 텐트를 만들어 씌웠으나 바람을 막을 언덕도 큰 비가 올 때 숨어 들어갈 굴도 없었기 때문이다. 비에 갇혀 들어앉아 있는 동안 굴을 넓혀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뚫었다. 그래서 담을 넘지 않고도 밖으로 출입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 대신 밖에서 누가 들어올 염려가 있었다. 그러나 섬에서 본 제일 큰 동물은 염소 정도여서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었다. 9월 30일. 이 섬에 도착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기둥에 새겨진 것을 조사해 보았더니 꼭 365일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루 종일 하느님께 기도하며 지내기로 했다. 나는 진정 뉘우치는 기분으로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12시간을 금식한 다음 비스켓 1개와 건포도 1송이를 먹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처음에는 신앙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요일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안식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둥에 날짜를 새길 때도 어느새 일주일마다 길게 표시하는 것을 잊어버려 어느 날이 일요일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새긴 날짜를 세어보고 1년이 지난 것을 알 수 있어서 이제부터 1주간씩 나누어 일요일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잉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기도 특수한 것만 써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우기와 건기가 규칙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골짜기의 집 주위에 자라는 온갖 나무들을 같은 높이로 쳐준 결과 훌륭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안집에도 담에서 8야드 떨어져 이중으로 생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섬의 기후를 유럽처럼 여름, 겨울이 아닌 우기와 건기로 나누는 것이 편리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섬의 기후는 대개 다음과 같았습니다. 2월 후반에서 4월 전반, 우기, 태양은 춘분점 혹은 그 가까이에 있다.
4월 후반에서 8월 전반, 건기, 태양은 적도 북쪽에 있다. 8월 후반에서 10월 전반, 우기, 태양은 적도에 돌아와 있다. 10월 후반에서 2월 전반, 건기, 태양은 적도 남쪽에 있다. 우기는 바람 불기에 따라서 길었다가 짧았다가 했습니다. 비를 맞는 것은 몸에 해로웠으므로 우기가 되기 전에 식량을 모아놓고 우기 동안은 밖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섬 전체를 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집을 지은 골짜기에서 훨씬 서쪽으로 나아가 반대쪽 해안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총과 도끼와 여느 때보다 많은 탄환과 화약, 그리고 비스킷과 건포도를 부대에 넣어가지고 개와 함께 떠났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데까지 나갔더니 맑게 갠 날이어서 멀리 육지가 보였습니다. 그것이 대륙인지 섬인지는 몰랐으나 45마일이나 60마일쯤 되어 보이는 수평선 위에 높다랗게 솟아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속한 땅임에는 틀림없었으나 어디쯤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에스파냐령에 가까운 야만인이 사는 땅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에스파냐령과 브라질 사이에 있는 식인종이 사는 곳일 것입니다. 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넓은 들판에는 꽃이 피고 멋있는 숲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앵무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놈을 잡아 길들여 볼 생각이 났습니다. 이리저리 막대기를 휘둘러 간신히 한 마리를 잡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앵무새가 말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몇 년이나 걸렸으며 나중에는 내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섬 여러 곳을 둘러본다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섬에서 가장 나쁜 데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는 1년 반 동안 바다거북을 3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온갖 새들이 많았고 그 중에는 고기가 참 맛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쪽이 훨씬 살기 좋은 땅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할 기분은 나지 않았습니다. 살고 있는 곳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안을 12마일이나 더 동쪽으로 나가 표지 말뚝을 박아놓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번에는 섬 반대쪽으로 해서 거기까지 가볼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개가 염소를 쫓아서 손으로 한 마리 잡았습니다. 나는 전부터 염소를 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탄약이 다 떨어진 다음에 잡아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염소를 억지로 끌고 와서 담 안으로 집어던져 놓고 그동안 비워두었던 집에 들어갔습니다. 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9월 30일 2주년 기념일을 작년과 같이 종일 기도로 보냈다. 2년을 섬에서 살았으나 구조받을 희망은 영영 없다. 그래도 오늘까지 무사히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겸손한 생각으로 감사드렸다.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부자유스럽고 외로운 생활을 견딜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했다. 날마다 성경을 읽어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슬퍼서 못 견디겠는 기분이었을 때 성경책을 펴보았더니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또 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의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로 생각하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혼자 남아 외로워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년째 접어들어서도 나는 시간표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하느님께 기도하고 성경책은 하루 3번씩 꼭꼭 읽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한 아침마다 3시간씩 총을 들고 나갔으며 잡아온 짐승들을 정리하고 요리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에 걸쳐서 보리와 쌀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이제는 제법 많아져서 털어보니까 벼 4말가량과 보리 5말가량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운이 솟았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 빵으로 만들어 먹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빵을 위해 산다라는 말이 있지만은 그때 내 생활은 완전히 그랬습니다.